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주 최대 증시의 쟁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되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아마 할 거다 조만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일요일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뭐 이런 시점에 아마도 공격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공격할 명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미국도 공격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공격하더라도 우리 미국 쪽 건물은 타겟팅 하지 마라. 알겠다 이렇게 돼 있죠. 얼마나 크게 지속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국과 해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중국 쪽 경기 회복은 좋은 소식. 요거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그래서 FDA 허가가 지연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을 보면은 경기 회복 초짐에 중국 증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다. 수혜주는 중국주가 되겠죠. 중국 경기가 회복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뭐 카지노하고 화장품하고 이런 쪽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 그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가구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물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또 여기에서 수혜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전공정 장비라고 하면은 뭐 테스나 원익 IPS나 지금은 후공정 이 패키징 장비주들이 날아가고 있죠. 아주 지금 HBM 반도체 최대 수혜 쪽으로 크게 날아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 지금 주도 섹터로 지속이 될 겁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반도체가 지금 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공급 우위 시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 섹터로 지속될 가능성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지금 이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호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좋은 쪽. 그리고 이제 다우 나스닥을 보면은 1.2% 하락에 나스닥 1.6% 하락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언제쯤 될 거냐? 곧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 라고 나오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금값이 또 올라가죠. 위험자산 회피 심리 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유가는 미리 움직이고 또 금값도 미리 움직이죠. 자, 그러고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들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다 하락했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가장 큰 거는 이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속보로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이란 국영 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납포했다. 벌써 뭐 시작을 하고 있죠. 선박 납포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실행이 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이 드론 100대와 미사일 수십 발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타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지금 이란과 미국이 물밑 대화를 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웬만하면 지금 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이란이 이스라엘이 먼저 배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상당히 앙숙인 나라들인데 얘가 때렸는데 아이고야 아파라 하고 아이고
내가 무서우니까 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리가 또 나는 게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치긴 칠 것 같아. 그러나 이걸로 확전이 중동 위험이 확전으로 되지 않게끔 조절 좀 해달라 라고 이란에 제안했고, 이란은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이제 이란이 미국에 그렇게 이제 미국 요구대로 할 거니까 우리가 치더라도 개입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거부했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란 쪽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쪽으로 갈 거고, 이스라엘도 또 이렇게 받게 되면은 또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의 이런 포지션을 본다면 어느 정도 좀 투닥거리 하다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조만간이라고 했죠. 미국의 이 정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만간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주말에 시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도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칠 거다라고 했을 때, 칠까라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칠 것 같다 하고 진짜로 쳤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금값은 올라가고 증시는 내리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지속적으로 증시를 끌어내리는 작업이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구축한 2대에 급파를 한 상태죠. 혹시 모를 뭐 좀 커질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띄운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란 쪽에서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뭐 크게 확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요렇게 스탠스를 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란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옆에 추종 세력도 있죠. 헤즈볼라하고 뭐 이런 쪽이 같이 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다. 뭐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내용이 그냥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증시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다.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증시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급락으로 가는 그런 증시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금값도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에 또 자극이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PPI는 좀 양호하게 나왔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이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현실화 되겠죠. 불확실성과 이제 쏘았다 그러면 현실화 될 텐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면서 증시는 움직일 거다. 이건 예단이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쪽이 중동 쪽이 확전이 돼가지고 정말로 크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이 미국하고 또 뭔가 협상을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미증시도 안 좋고 하니까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단기적인 시각하고 시장을 보는 시장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런 부분에 다 일일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저런 내용들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리복 함낼 FDA 허가가 좀 미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투닥거리 하는데 FDA에서 잠깐만 기다려 봐봐.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거 지금 좀 미뤄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세를 보이면 같이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약세 보일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FDA 허가가 임박하는 기간 동안에 또 시장이 안 좋다, 내려간다 하면은 또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죠.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쭉 내려서 쌍바닥 잡아주고 시장 안 좋네. 그러다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은 다시 잠깐 매수 들어서 FDA 허가 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좀 올라가다가 또 전쟁이 좀 어쩌죠. 그래 내려갔다. 다시 FDA인데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 요인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좀 할 만하지만 FDA 허가라는 엄청난 재료가 있기 때문에 HLB는 FDA 허가 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HLB는 현재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다. 여기서 뭐 만약에 4% 내렸다 뭐 내리는 거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또 내린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FDA 허가가 다가오면은 그냥 한 번에 8% 올리면 되지. 그러고 올리면은 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증시 방향 분위기는 뭐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또 중국의 이 상황이 또 호재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나 장 시작할 때는 조금 미 증시의 영향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주가를 좀 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수 관련주들이 조금 이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테마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겠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영향을 지금 당장은 상황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받으면 좀 내려가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FDA 허가가 뭐 어떻게 밀릴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릴 그런 시기입니다. 위치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